네, 여러분, 국내 정치가 여러 가지 다이나믹하게 이런저런 일들이 지금 연일 계속해서 벌어지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특히 4월 10일 우리나라 국군을 이제 좌우하는 그런 총선을 코앞에 놓고 있습니다만, 지금 엄청나게 또 중요한 뉴스가 바로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현재는 가장 유력시되고 있는 트럼프라는 사람이 한반도 안보 또 세계의 안보 질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한 이 충격적인 뉴스들이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엊그제 그 트럼프가 이제 나토 국가들에 대해서 분담금을 내지 않으면은 차라리 러시아의 푸틴에게 공격을 하라라고 부추기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서 한번 발칵 뒤집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그 CNN 방송의 앵커가 책을 냈는데 그 책 속에서 그 트럼프 백악관 행정부 때 그 고위 백악관 관리들을 인터뷰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나토에서 탈퇴하겠다. 그리고 한국의 일본에 있는 미군들을 철수시키겠다. 이런 생각을 아주 굳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또 폭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한국하고 일본의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존 켈리, 백악관의 2인자 비서실장이었던 존 켈리는 군인 출신입니다. 사성장군 출신인데요. 백악관 비서실장을 했거든요. 존 켈리가 하는 말입니다. CNN 앵커하고 인터뷰에서 짐 슈터 책을 내는데요. 강대국의 귀환. 여기서 존 켈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보통 심각한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 제3지대 신당이 어떻고 뭐 통합 비례당을 만드느니 안 만드느니 뭐 총선이 어느 당이 승리하느니 마느니 이런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얘기가 지금 미국 땅에서 그리고 나토 쪽에서 지금 연일 터지고 있는 겁니다. 나토 동맹의 가치를 가볍게 보는 발언으로 파문을 일으킨 도널드 트럼프. 주일 미군 배치에도 반대했다. CNN 보도가 이제 그런 건데요. 존 켈리 전 백악관 비서실장. 미국의 안보 약속을 폄하하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태도는 한국, 일본과의 상호 방위 조약에서도 마찬가지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존 켈리가 직접 하는 말입니다. 트럼프는 나토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한국과 일본의 억지력으로서의 군대를 두는 것에 단호하게 반대했다. 트럼프가 간 보듯이 슬쩍 띄워보는 그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뼛속까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아니냐. 그 사람이 지금 금년 11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겁니다. 또 트럼프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대해서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오케이맨, 오케이 가이, 괜찮은 사람. 그러면서 트럼프는 이 존 켈리 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푸틴이나 김정은을 못살게 구는 것 아니냐. 나토가 없었다면 푸틴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것. 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푸틴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또 지금 그 유럽 쪽에서 대해서도 뭐 순서가 정해져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 것이 바로 나토 쪽에서 푸틴을 못 살게 굴었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트럼프는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푸틴 괜찮은 사람이야. 김정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들이 핵실험을 하고 호전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은 다
백악관에 있는 참모들 중에 일부가 자꾸만 푸틴을 못살게 굴고 김정은을 못살게 굴기 때문에 그 김정은이 핵실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트럼프는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트럼프 행정부 때 안보 보좌관 지낸 존 볼턴, 이 사람은 본인의 회고록도 냈었는데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재집권을 하게 되면은 나토에서 탈퇴하려고 할 것이다. 이번에는 정말로 나토는 진짜 위험에 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참 이 CNN 앵커의 회고록에 기가 막힌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2018년 브뤼셀에서 나토 정상회의가 열렸었는데 그때 트럼프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나토 탈퇴를 지시를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참모들이 이제 격렬하게 반대를 했지만 대통령이 지시하는 것은 합법적인 명령이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철수 계획까지 세웠다는 것입니다. 와, 정말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 백악관 참모들, 비서실장, 안보실장, 안보보좌관 전부 트럼프가 마지막 순간까지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두려웠다. 지금 미국의 전직 고위 관료들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오면 우크라이나, 대만에 대한 미국의 군사 지원 위태로워질 것이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에 있는 미군들 전면 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감축하려고 하고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하고 그런 움직임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저희 시청자들께서는 핵무장 서둘러야 된다. 한국도. 이런 얘기를 진짜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핵무장.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빨리 민간단체라도 핵무장에 관한 어떤 준비 차원의 그 민간단체가 발족해야 되는 것 아니냐. 윤석열 정부가 정부 차원에서 공식기구를 발족하기에는 정치적인 부담, 국제관계에서의 어떤 갈등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면 민간단체에서 하라 이거죠. 일단 우라늄, 플루토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될 경우에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국제관례상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하기 위한 절차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NPT 내부 규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하고 교전국 상태에 있는 북한이 지금 핵실험을 6차까지 마치고 곧 7차 할지 모른다고 하고, 지금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을 계속 연일 쏘아대고 있는 상황이면 우리는 당연히 NPT를 탈퇴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NPT는 규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그것을 국제법상 스무스하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미리 연구를 해놓고, 또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일각에서는 우리에게 경제 제재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때 그 경제 제재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무엇인지, 그걸 피해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핵실험을 하게 되면 우리는 핵실험을 어디서 할 수 있는지, 핵실험하지 않고 최첨단 이 기법으로 핵실험 없는 핵무장은 가능할 것인지, 그 중간 단계로서 미국과 핵을 공유하는 그런 방안은 또 무엇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이고 폭넓게 구성을 하고, 핵무장을 했을 때 거기에 핵 전문가 그룹은 또 어떻게, 거기에 원자력 전문가들, 핵무기 전문가들을 일거에 모으려면 가령 100명, 200명을 모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인적 구성은 어떻게 할 수 있으며 그 사람들은 현재 어디서 무슨 일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는 그런 인원이 얼마나 있고 해외에는 그런 우리 인원이 얼마나 가 있는지 그 사람들을 일거에 모으려면은 또 어떤 조치들이 있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준비 작업이 민간 차원에서라도 지금 빨리 발족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